반갑습니다. 하루한장 명리 스텝 5 기초 다지기 5강이네요. 자, 오늘부터 하나씩 일주 들어갈 건데요. 갑자 일주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링크해 드리는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PDF 파일 다운받으시고 쓰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갑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죠. 숨을 참고 참다가 훅 튀어나오는 이 분출의 갑을 생각하면서 공부해 가자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하는 갑자는 이 분출하려고 하는 이 갑이 자수라는 이 환경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수는 매우 추운 계절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수에 있는 갑목은 어떤 특성을 가질까를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갑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표면 행동은 비경과 같다, 친화력, 그리고 속마음은 편재와 같다, 과시성, 즉흥성, 그리고 호기심, 자유분방함, 외부 단체 활동, 이런 이야기를 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갑일간의 특징에 보면 분출, 리더십, 주체성, 통제 간섭 싫어하고 천진난만, 측은지심, 유시무종, 자 그리고 수생목, 목생화, 금극목, 목극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거 기억하면서 갑일간들 중에서 갑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갑자는 갑의 천간이 가지는 그 간지 중에서 첫 번째 간지입니다. 자, 그래서 개해에서 끝이 난 그 육식갑자가 자, 갑자에서 터져 나왔다. 자, 첫 번째 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 육식갑자에서 갑자의 위치와 간지 특성 요약해서 갑자를 시작으로 해서 10년이 갑니다. 갑수를 시작해서 또 10년이 가지요. 우리 육식갑자표 보면 그런데요. 자, 연도를 쭉 정리를 할게요. 계속 반복할 거니까 나중에는 조금 외워지시기도 하겠다. 그죠? 자, 갑으로 끝나는 해는 4로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24년, 1934년, 그리고 1944년, 자, 1954년, 그리고 1964년, 1974년이 각각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1984년에 또 새로운 그 육식갑자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1994년이 갑술이었고, 그리고 2004년이 갑신이었고, 2014년이 갑오였고, 이제 몇 년 후에 오게 되는 2024년이 갑진이고, 그리고 2034년이 갑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갑자의 간지 특성은 기억하시죠? 수생목이었다, 그죠? 자, 그래서 학습하는 환경, 호기심,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자, 갑술은 편재였다, 그죠? 목국토 했는데, 자, 역시 확인하고 알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갑신은 계속해서 검증받기 때문에 어떤 검증의 그 환경에서 노련해졌을 것이고 분별심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갑오는 또 목생화다, 그죠? 그래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어떤 쓰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자, 갑진은 노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문가의 기질 이런 이야기, 능숙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갑이는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하는 이 갑자는 수생목이 주가 되는 그런 간지가 되네요. 자, 그러면 갑자 한번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갑자 일주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갑은 자를 만났습니다. 자는 갑의 입장에서 수생목 하면서 정인의 성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정인이 일지에 있는 그런 그 간지는 갑자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해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무오랑 그리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인, 일지인 그런 간지가 있었죠. 자, 일지가 정인이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가 깔고 앉은 자리가 나를 생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일지 정인의 특성에서 정리한 걸 다시 반복적으로 적어볼까요? 자기애가 강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편하다. 배우자가 편할 수 있고, 그리고 학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요 을의 무오 기사할 때도 똑같이 적을 테니까 한번 잘 봐두시고, 자, 자수가 정인이기 때문에 자, 갑자는 참 교육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의 지장간에는 임수와 자, 개수와 자, 중기, 정기 다 개수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롯이 수로만 되어 있는 자수는 자오, 묘유, 왕지였다, 그죠? 자, 이것을 십신적으로 분석해 보면 편인이고요. 쓰고 계시죠? 자, 정인이고 정인입니다. 자, 그래서 간목은 우리 앞에서 개수의 수생목이 참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수에는 이렇게 개수가 있으니 간목의 입장에서 수생목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기반기를 기본을 탄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갑자일주이겠죠. 자, 그 다음 자는 갑을 목욕지다, 그죠? 갑은 자에서 목욕지에 듭니다. 자, 그래서 목욕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가 앞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목욕 공부했었다, 그죠? 거기에 이제 필기를 보면 반복성이 있고, 목욕은 늘 하는 것이니까 반복성이 있고, 그 반복에서 어떤 변덕이라는 단어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감정기복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학문성이다. 근데 변덕이 심하다. 정인인데 목욕지에 있다. 자, 그러면 이 공부했다가 저 공부했다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갑자일주들은 초년기에 아주 교육을 이렇게 잘 받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변덕, 감정기복, 그리고 목욕지니까 호기심이 많다라고 우리가 목욕지에서 필기를 했어요. 자, 목욕지니까 팔방미인이 많다. 요것도 좀 알고 저것도 좀 알고 하지만 깊이는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목욕지인데 정인이 목욕에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를 이제 파게 되면 완전 또 몰입하는 자, 하나의 이제 이 길이다 라고 하면 집중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좌오묘유 왕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목욕지는 미녀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매력이 넘치고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고 동정심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일지는 배우자 궁입니다. 자, 다시 일주에서 우리가 일주를 분석하는데 이 일지는 배우자 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내 배우자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로 해석하기도 하고 내 배우자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일주는 매력이 넘치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 자, 그래서 배우자가 미남이거나 미녀인 경우가 많을 텐데 그 이유가 자기가 갑자일주이기 때문에 이런 미남이나 미녀를 선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장간 또 적어 볼게요. 자, 자수의 지장간 임수, 개수였다.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수에서 임수는 뭐에 놓이는가 했을 때 제왕이다. 그죠? 자, 그리고 자수에서 개수는 걸록이죠. 자, 그래서 이 갑자일주는
이 인성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배우자 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남자 간목일간에게 배우자는 정제죠. 그러면 기토가 되겠다. 그죠? 여자 간목일간에게 배우자는 정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제 신금이 될 텐데요. 자, 이 기토가 자수에서 어떻게 놓이는지를 또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정제가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가 기토인데 이 정제가 자수에서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다시 여자 입장에서는 정관이 배우자인데 그것이 신금이다. 그죠? 자, 그런데 배우자 궁이 자수니까 자, 신금은 자수에서 장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의 아내가 절지에 놓인다. 그죠? 그런데 이 자수라는 것은 정인, 어머니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내가 어머니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육신에서 절지에 놓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 마마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금은 정관인데요.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가 자, 자기가 깔고 있는 일지에서 장생받으니 자, 우리 엄마가 내 남편을 이렇게 밀어준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장모님 복이 있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친정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 친정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생은 어린 성분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남편이 조금 남편이 연하라든지 아니면 좀 철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자 궁을 가지고 배우자의 그 남자인 경우 정제, 여자인 경우 정관 해서 그 일지의 그 지지에서 어떤 12운성이 나타나는가를 가지고 그 배우자의 성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일주라는 것이 참 이렇게 한정적인 개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나의 어떤 심리 내지는 나의 어떤 가정사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월지이기 때문에 갑자일주라고 해서 지금 이런 성향이 100%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어떤 그런 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럴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가 뭐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주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간지를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목적이지 갑자일주를 딱 보면서 아이 마마보이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공망을 배웠습니다. 공망에서 갑자순 있다 그죠? 갑자을축해서 쭉 가게 되면 술해가 공망이죠. 자, 우리 공망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술해가 공망인데 자, 이건 또 어떻게 보냐면 술토에서 간목이 지금 간목일간을 보고 있다 그죠? 자, 술토에서 간목은 이제 양지가 되고요. 간목을 양시키고요. 해수는 간목을 장생시킵니다. 자, 그래서 갑자의 이 간목은 양과 장생이 생략된 상태에서 목욕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죠? 자, 다시 말해서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장생받는 이것이 생략되어서 갑자로 목욕으로 바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로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허당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술해는 또 우리 뭐 철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천문성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자, 일단 술해가 공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 바로 자수로 튀어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천문성들이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뭐 영감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꿈이 잘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일주를 쭉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좌법으로 살펴보는 특성 되어 있는데, 좌법 기억나시나요? 자, 자라는 이 지지에 들어있는 지장간 있죠? 지장간은 장간에 들어있는 그 청간이다, 그죠? 이 지지에 들어있는 청간을 지장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장간의 청간 글자들을 이 자수에 대입해 보는 거죠. 앉은 앉은 자리에서 대입해 보는 것인데, 자, 자수에는 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좌법으로는 임수를 자수에 대입해 보고 개수를 자수에 대입해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좌법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글자이기 때문이겠다, 그죠? 자, 그래서 편인이 제왕지에 놓입니다. 자, 그리고 정인이 걸록이 되죠. 자, 그래서 인성이 로강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인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수는 간목 입장에서 목욕의 궁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임수는 욕궁에서 왕으로 이제 좌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왕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개수는 욕궁에서 걸록으로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말았거나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하네요. 자, 그렇고 또 수생목이 잘 되는 것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총명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총명하다. 내가 딱 한번 들으면 이해가 잘 되고, 자,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어머니 자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그죠? 자, 그런데, 자, 갑자일주는 만약에 다른 지지에도 자가 많다든지, 개수가 뭐 이렇게 투간되어 있다든지 하면, 총명함은 상당히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수가 너무 태양해버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가 태양해버린다. 그러면 수생목이 잘 되겠죠. 수생목은 기본을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똑똑하게 하는 것이죠. 이 기반을 딱 만드는 것인데, 자, 수가 태양해버리면 수극화해서 화로 이어지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갑자일주가 수가 너무 많으면 목생화로 이어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겠죠. 목생화가 돼야 사회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갑 입장에서 화는 식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죠? 화를 봐야 이제 간목은 일하러 가고 행동하러 가고 사회활동을 하고 하겠죠. 자, 그런데 수가 너무 태양해서 수생목에 딱 그친다. 그러면 이제 조금 게으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야말로 한량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갑자일주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금 안정적인 직장으로 가서 그 직장 내에서 좀 이렇게 뭐 정년이 오랫동안 보장되는 그런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화가 너무 약하다. 내가 갑자일주인데 수가 너무 왕하다든지 아니면 화가 너무 약하다.
자, 수왕이라든지 아니면 화가 너무 약하다 했을 때는 계속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요? 자, 그리고 운동도 좀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좀 활동적인 그런 어떤 그 움직임을 하는 것이 그 갑자일주 수왕 혹은 화약의 개운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좌법으로 우리가 인성이 매우 왕하다, 인성이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물론 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이고 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갑자라는 간지로만 봤을 때는 이러하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인종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12운성 할 때 12운성 보는 방법 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는데요. 이 인종법은 자, 갑자 일주인데 천간에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자를 달고 올 수 있는 게 병자, 무자, 경자, 임자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갑자 일주 일 때 이 자가 있으니 다른 글자, 천간 글자들을 가져와서 그 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유추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이 인종법을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걸 유추해 보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갑자일주가 이러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죠? 자,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인종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갑자, 병자, 무자 이렇게 자수를 깔고 있는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목적에서 인종법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갑자면 비견이다. 그죠? 내가 갑자인데 천간에 갑이 하나 더 있다 라고 하면 자, 욕궁의 욕궁인데요. 자, 종한다. 그죠?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목욕으로 또 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갑목이 나도 목욕이라 가지고 천진난만하고 호기심 많고 그런데 내 친구도 내 동료도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순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순수하고 그 다음 뭐 호기심 많고 그런 어떤 동료들. 자, 그 다음 병화는 자수에서 태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수는 일간 중심에서 욕궁이다. 그죠? 지금 갑목일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되죠. 갑목 입장에서 자수는 목욕궁입니다. 이 욕궁에 병화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병화를 끌고 와서 인종해서 보니 자, 병화는 자수에 태로 놓여 있다. 그래서 태로 끌고 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태라는 건 우리 절태처럼 뭔가 이렇게 강한 에너지는 아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표현력이 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렇지만 화식상입니다. 화식상이면 확 나갈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그것이 태다라고 했을 때 자, 태는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자, 이 태는 어떤 변화폭이 클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태에 놓인 화식상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욱한다, 욱하지만 이렇게 적어볼까요? 욱하지만 태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뒤끝은 없다 이렇게 적고 갈게요. 자, 그리고 확 내가 좋아하는 식상을 확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만 확 이렇게 집중하고 그런데 이제 태지기 때문에 아유 재미없네 실증을 낼 수가 있다. 그죠? 우리 갑목 일간 이야기할 때 시작은 아주 이렇게 그럴싸했으나 끝이 이렇게 유야무야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유시무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자들 경우에 이 병화가 또 자식이다. 그죠? 식상이 태지에 놓였다. 그러면 자식이 이제 빨리 독립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멀리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의 대학을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병화 무토 같이 보니 갑자일간에게 무토를 종해와도 태지가 되죠. 그래서 욕궁에
태로 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 무토는 이제 재입니다. 재는 내가 극하는 어떤 현실인 것이다. 그죠? 자, 그런데 태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나의 어떤 생각과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성을 돈으로 봤을 때 돈이 많았다 적었다 극과 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돈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남자라면 재성이 부인이다, 그죠? 그래서 부인이 이제 태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부인이 뭐 끊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뭐, 주말 부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일주라고 다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해요. 예를 들어서, 화왕절에,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난 갑자인데, 그러면 병화가 상당히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 그죠? 그럴 경우에 표현력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종법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 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은 편관이죠. 자, 편관이 자수에서는 사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욕궁에 이제 사로 종한다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는 내가 일하는 어떤 그런 직업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묘, 절퇴 이런 것들은 어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관이 사지에 있다 이 얘기는 몸 쓰는 직업이 아니라 머리 쓰는 직업, 그리고 활인업, 뭐 의사나 뭐 교사나 아니면 뭐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사지에 있습니다. 사지. 자, 그래서 사묘, 절퇴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했었다, 그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디에 가서 이제 보면 주말 부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 관이 사지에 놓인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신월이다, 금왕절에 태어났는데 갑자일주다 라고 했을 때 경금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한테 뭐 남편이 사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일주를 하지만 어떤 월인지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주를 단편적으로 그냥 다 이렇다라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지지에 자가 깔리는 건 갑자, 병자, 무자, 경자가 있고, 자, 임자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좌법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서 했었다, 그죠? 자, 그래서 편인이 제왕으로 놓인다. 자, 그러면 갑자일주의 경우 다른 어떤 그런 육신보다 이 인성의 역할이 크겠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식상과 재성이 태지다, 그죠? 자, 그럼 식상생재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것은 크게 갑자일주에게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일주는 수생목으로 잘 배워서 교육 잘 받아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갑자일주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갑자 하면 수생목부터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자수에는 다른 성분은 없고 진짜 인성만 들어있죠. 임, 개, 개이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서 학습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갑자일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생목을 통해서 기초를 다지고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유추해 보시면 될 테고, 자, 그런데 이 갑자 자수에게는
금이 있으면 좋겠죠. 특히 경금이나 지지신금이 있어서 금생수를 해주게 되면 이 수생목이 더 이제 질적으로 뛰어나질 것이고 계속해서 금생수 되니까 평생 익히는 환경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갑자는 개해에서 처음 튀어나온 갑입니다. 아시죠? 자, 개에서 처음 튀어나온 갑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자, 이 갑의 그 폭발력이 가장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했을 수 있겠다. 그죠?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남이 봤을 때, 와, 저 사람 믿어도 되겠다. 이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소신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신이 강하다는 긍정적인 표현, 자기 주장이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표현이겠다. 그죠? 갑자 일주에 따라서 다른 글자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소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나 고집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과 좀 나서는 성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어떤 그 강력한 힘, 강력한 소신, 강력한 고집 이런 것들은 또 이 갑자일주가 고난과 역경을 겪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어떤 힘을 선사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갑자는 상당히 멋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갑은 어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른 사람을 막 이용하고 이런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측은지심이 이렇게 강하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버리면 또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 있겠다.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고 목욕이다. 그죠? 목욕지다. 그죠?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낙천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갑자 일주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교육 관련해서 종사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갑자는 자기가 배우죠. 자기가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 관련에 종사하면 좋겠다. 자, 오랫동안 좀 종사하는 그런 어떤 일, 그러면 교사나 이런 직종이면 좋겠다. 자, 그래서 갑자 같은 경우는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이제 이 자기의 길을 마련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공부는 기술이나 공학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인문, 사회 계열의 그런 공부가 또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까 전에 식상과 재성이 태지에 있었고 관성이 사지에 있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 할인업은 괜찮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이 막 이렇게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 인성의 역할이 크다.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이 순수하고 효자다.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 자, 그래서 이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잘 이렇게 기본기를 단단히 해놓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겠다. 자, 그리고 이 인성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장남 역할, 장녀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 갑자일주고 꼭 갑자일주가 아니더라도 내 사주에 갑자라는 간지가 있어도 이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갑자는 60갑자에서 첫 번째 있는 글자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갑자 일주 잘 정리해 보시면서 갑이라는 이 목의 특성과 자라는 어떤 환경, 거기에 자수에 앉아있는 간목에 대해서 찬찬히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